갑질 의혹을 받으면서 여전히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 박나래 씨가 활동 중단은 없다. 나 혼자 산다. 놀토 계속 출연한다. 선포 아닌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 여론이 너무나 좋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 박나래 씨에 관련된 추가 지금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위태로워졌습니다. 활동 중단은 없다고 했는데 활동 중단 안 하면 글쎄요. 지금 이 여론이 잠재워지기는커녕 들끓을 것 같거든요. 지금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매니저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개그맨 박나래 씨가 이 의혹을 받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러면서 예정된 활동은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5일날 한 매체는 측근의 말을 인용해 박나래가 예정된 방송 스케줄을 최대한 정상적으로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했는데요. 측근에 따르면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이들에게 폐를 끼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뭐 MBC에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TVN의 놀라운 토요일.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박나래 씨가 계속 방송 출연을 하는 것이 뭐 폐를 끼치지 않는 행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박나래 씨가 계속 출연하는 게 오히려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에게 폐를 끼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도 지금 들끓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는 겁니다. 물론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오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뭐 법적 검토 끝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적 절차를 예고하면서 아마 뭐 맞고소를 하게 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법적인 어떤 대처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중들의 흐름은 박나래 씨의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활동 중단해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박나래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전 매니저 측에 이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불법 의료행위, 왜곡을 위한 악의적 프레임이다 라는 단독 기사가 또 함께 올라왔거든요. 박나래 씨가 자신을 고발한 전 매니저들이 전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자신을 압박하며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강하게 반박을 한 건데요. 특히 전 매니저들이 확인조차 되지 않은 의료 관련 내용을 불법 시술 의혹으로 둔갑시키며 자신의 이미지를 훼손하려고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가짜, 허위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5일날 스포츠 경향의 취재 결과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고발장에 박나래의 의료행위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1억 원 가압류 신청의 근거료도 활용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피로회복을 목적으로 받은 주사치료를 주사 이모 프레임에 결부시켜 마치 불법 약물을 이용하여 시술을 받은 것처럼 압박을 한 겁니다.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 이렇게 압박을 한 거죠. 박나래 씨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며 주사 이모는 전직 간호사거나 의료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이 불법적으로 주사 시술을 하는 사례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박나래 씨 측은 이에 대해 이러한 프레임이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박나래라는 연예인의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시도다. 그러니까 그렇게 불법적으로 시술받지 않았는데 주사 이모라고 하는 불법 시술 명칭을 이야기하며 이미지를 훼손시켰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나아가 이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마치 불법 약제를 처방받은 것처럼 왜곡된 인상을 조성해 언론 제보까지 시도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 박나래 씨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고발 내용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박나래 씨의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관련 자료, 당사자의 진술과 대화, 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 씨의 의료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 또한 박나래 씨는 바쁜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고 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하여 링거를 맞았을 뿐이다. 이건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인 의료 서비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사 이모라고 해서 은퇴하거나 이제 퇴사한 의료계 종사자가 불법 시술한 게 아니라 실제로 다니고 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가 왕진을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링거를 맞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 매니저들의 고소 고발 행위가 굉장히 악의적이다, 자신을 협박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 이외에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를 했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렇게 압박이 시작됐다. 결국 돈을 목적으로 한 고의적 압박이다 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박나래 씨 측이 상해 갑질 혐의로 고발한 전 매니저들에 대해 공갈 혐의로 먼저 고소장을 제출을 했다고 해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것이고 왜곡된 주장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사실이어야 박나래 씨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많은 응원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지금 보면 이 갑질 의혹이 아직 해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해줘 홈즈, 나온산, 놀토 모든 프로그램이 지금 편집 없이 무편집으로 박나래 씨가 등장하고 있다고 해서 많은 시청자들은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 박나래 씨가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이렇게 등장을 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이장우 씨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 영상도 그대로 전파를 타게 됐습니다. 구해줘 홈즈 또한 박나래 씨의 분량이 그대로 방송이 됐습니다. 다만 내년 1월 초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라는 MBC의 나도 신나 방송이 5일날 녹화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박나래 씨의 어떤 심적 부담감 때문인지 녹화가 취소됐다고 해요. 이 박나래 씨 건과는 그냥 무관하다, 그냥 촬영이 취소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박나래 씨가 심적 압박 때문에 이 녹화장에 나가지 않은 게 아니라 그냥 나도 신나 자체가 촬영이 취소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박나래 씨 이런 방송 등장 장면이 사실상 아무것도 지금 명확하게 드러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시청자들이 바라볼 땐 불편하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벌어지는 거죠. 자, 박나래 횡령 혐의로 추가 고발까지 이루어졌다. 이 내용이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전 남자친구, 지금 남자친구가 아니라 전 남자친구에게 회사 자금으로 월급을 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좀 충격적인데, 자, 살펴보면 이 박나래 씨가 사실상 1인 기획사인 만큼 장기간에 걸쳐 회사의 자금을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사적 용도로 이미 사용을 했다, 외부로 유출했다, 반복적인 횡령을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들은 박나래 씨가 전 남자친구 C를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등재했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매월 급여 명목으로 총액 4,400여만 원을 지급해 왔다 라고 고발장에 적은 겁니다. 박나래 씨가 올해 8월달 전 남자친구 C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회사 명의 계좌에서 3억까지 송금을 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댓글 반응을 보면 어쨌건 다 박나래가 번 거 아니야? 박나래가 1인 기획사고 박나래가 1인 법인 주주고 그러면은 다 박나래 돈인데 상관없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1인 기획사라 할지라도 개인 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라면요, 법인 운영을 하면서 받게 되는 이 나라에 대한 어떤 세금 감면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 자산을 굉장히 투명하게 그리고 회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횡령으로 간주가 되고 이건 징역형에까지 다를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형사법 처벌이 됩니다. 근데 벌써 3억 원을 송금했고 4,400만 원을 지급해 온 거죠. 전 남자친구 C가 이 박나래 씨와 제대로 된 기획사의 직원이거나 어떤 업무를 했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횡령이 명확해집니다. 또한 이곳에 대표로 있는 박나래 씨의 이 모친이 실제 근로 제공,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식 직원처럼 허위로 등재가 되어 11개월 동안 매월 또 급여 명목으로 총 5,500만 원이 지급이 된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개인 주택 관리비, 이태원에 있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이 단독주택 있죠? 그 주택의 관리비, 개인 물품 구매 등을 회사 명의 계좌에서 최소 1억 원가량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주택 관리비와 개인 물품 구매 비용이 1억 원, 그리고 모친에게 들어간 돈이 5,500만 원, 남자친구에게 간 게 4,400만 원, 그럼 이것까지만 합해도 2억이죠?
그리고 전세보증금 3억, 5억 원을 횡령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5천만 원도 아니고 5억 원을 횡령한 게 돼요.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이라면 굉장히 지금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박나래 씨의 소속사는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회사에게 오히려 돈을 요구해서 악의적인 고소고발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죠? 만약에 횡령 사실이 진짜 팩트로 드러나게 되는 순간 박나래 씨에 대한 횡령 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매니저들이 아느냐? 왜냐면 박나래 씨가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박나래 씨의 모친으로 명의가 돼 있을 뿐 실질적인 소유주는 박나래 씨 아닙니까? 그럼 이 박나래 씨가 혼자서 모든 걸 다 관리하기에는 굉장히 버거웠을 겁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잡무를 시키고 여러 가지 일을 시키면서 가면서 듣는 이 귀가 매니저들밖에 없잖아요. 매니저들이 이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대중들의 반응이 어떻냐? 당연히 최악입니다. 전 남자친구 돈 많이 주면서 만났네. 방송에 계속 나오더라. 이럴 수 있냐? 돈을 주면서까지 만났어야 됐냐? 산 넘어 산이다. 현재 남자친구도 아니고 전 남자친구를 이때까지 돈을 줬다니 이해가 안 된다. 전 남자친구가 누구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박나래가 번 돈이잖아. 아닙니다. 법인 자산은 법인의 돈이에요.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박나래 씨가 이 전 매니저들의 고소고발이 돈을 노린 악의적인 목적이다라고만 치부하기에는 대중들에게 설득력이 너무나 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 비난 여론이 형성되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 씨를 특수상해 의료법 및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정식으로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발장에는 박나래 씨 외에도 그녀의 어머니 고모 씨와 1인 소속사 법인, 그리고 성명불상의 의료인과 전 매니저가 피고발인으로 명시되어 있어 사건의 복잡성과 연루된 인물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찰 수사가 공식적으로 착수되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가십을 넘어 법적인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의혹이 확산되고 경찰 수사까지 착수된 상황에서 박나래 씨 측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그 배경과 내용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사건의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발표로 여겨졌습니다. 박나래 씨 소속사 엠파크는 5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의 주장에 기반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현재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는 입장 발표가 늦어져 대중들에게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먼저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하며 이번 논란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 의지와 더불어 사태를 수습하려는 노력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엠파크의 설명에 따르면 박나래 씨와 약 1년 3개월간 함께 근무했던 전 직원 2명은 최근 회사를 퇴사했으며 소속사는 이들에게 법적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소속사는 퇴직금 수령 이후 해당 직원들이 회사의 전년도 매출액 10%에 해당하는 터무니없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전 매니저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음을 암시했습니다. 이는 매니저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금품갈취 의혹을 제기하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소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엠파크는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1인 기획사의 특성상 행정처리 과정에서 미숙함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최근에서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지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속사는 이 업무가 바로 문제 제기를 한 전 직원들이 담당하던 부분이었고 이들은 당시 회사의 모든 등록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이는 전 매니저들이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라 회사 운영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 기만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책임을 전 매니저들에게 돌리는 중요한 반박입니다. 엠파크는 이전 직원들이 퇴사 후 이러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하였고
관련 취재 문의를 통해 비로소 해당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는 운영상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현재 적법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법적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문제의 근원이 전 매니저들의 허위 보고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엠파크는 또한 전 직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계속해서 추가하며 박나래 씨와 회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고,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하여 최초 요구액을 훨씬 뛰어넘는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속사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단순한 갈등을 넘어선 금품 갈취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력히 암시했습니다. 소속사는 박나래 씨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더불어 이어지는 근거 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그리고 언론을 통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 현재 큰 심적 부담과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는 박나래 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고통을 호소하며 대중의 동정심을 얻으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소속사는 마지막으로 회사와 박나래 씨는 운영상 부족했던 부분과 미숙했던 점들을 인지하고 있으며, 만약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대중의 비난, 그리고 전 매니저들의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단호하게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엠파크는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선언하며 전 매니저들의 주장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소속사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자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소속사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들은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추측에 기반한 보도나 그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어 박나래 씨 및 관계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며 무분별한 보도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고자 하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논란의 여파는 박나래 씨의 개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그녀가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당초 이날 예정되었던 MBC의 새 예능 프로그램 나도 신나의 녹화는 결국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나도 신나 제작진은 박나래 씨 관련 의혹이 불거진 4일 늦은 오후 출연자들에게 급히 연락을 취해 녹화 취소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내년 1월 첫 방송을 목표로 지난달 이미 첫 녹화를 성공적으로 마친 상황이었지만, 주연 출연자인 박나래 씨를 둘러싼 가볍지 않은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의 특성상 정상적인 녹화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나도 신나는 박나래 씨를 비롯해 장도연, 신기루, 허한나 등 절친한 동료들이 함께 여행하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는 기획으로 시청자들의 많은 기대를 모았던 프로그램입니다. 주연 출연자의 논란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기획 의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작진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모든 프로그램이 동일한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4일 오후 방송된 MBC 구해줘 홈즈는 박나래 씨가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정상 방송을 탔습니다. 이는 구해줘 홈즈가 이미 녹화가 완료되어 편집까지 마친 상태였거나 박나래 씨의 출연 비중 및 역할이 논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박나래 씨가 고정 출연하는 MBC 나 혼자 산다가 5일, TVN 놀라운 토요일 마이너스 도레미 마켓이 6일 각각 방송을 앞두고 있어 박나래 씨 측이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번 주말 고정 예능 프로그램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방송될지, 아니면 녹화분에서 박나래 씨의 출연 분량이 편집되거나 아예 방송 자체가 연기될지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 스케줄의 변화는 이번 논란이 연예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뜨겁고 다각적이며 때로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관련 기사가 보도될 때마다 수많은 댓글과 의견이 쏟아지고 있으며, 이는 이번 논란에 대한 대중의 높은 관심과 다양한 해석을 반영합니다. 한 네티즌은 횡령은 횡령대로, 상해는 상해대로 보면 될 듯이라는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꿰뚫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박나래 씨 측이 주장하는 전 매니저들의 금품 요구와 허위 보고, 문제 횡령 의혹과 전 매니저들이 주장하는 박나래 씨의 갑질 및 폭력으로 인한 상해, 문제 상해 의혹을 각각의 관점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중립적인 시각을 대변합니다. 다시 말해, 한쪽의 잘못이 다른 쪽의 잘못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접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요즘 양아치 매니저들이 너무 많음, 뒤에서 야금야금 빼돌리다 들켜서 반대로 협박질하다가 여기까지 왔나 보네라며 박나래 씨 측의 주장에 강한 공감을 표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댓글은 매니저와 연예인 사이의 신뢰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특히 매니저 측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전 매니저들이 먼저 비리 행위를 저질렀고, 그것이 발각되자 박나래 씨를 협박하거나 언론 플레이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희석하려 한다는 시각에 무게를 싣는 것입니다. 이는 박나래 씨 측의 입장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이자 매니저 산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네티즌은 미등록인지 등록 지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죄다 몰랐다, 부족했다고 하네, 이건 위법이 확실한 거고, 매니저들 횡령도 잘 조사해야겠지만 갑질에 대해서는 말이 없네, 그냥 양쪽 다 뭔가가 잘못한 것들이 있기는 있는 거네, 서로 폭로 중인 듯이라는 장문의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 댓글은 박나래 씨 소속사 엠파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원 미등록 문제를 꼬집으며 소속사의 해명이 몰랐다 또는 부족했다는 식으로 일관하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미등록 영업은 명백한 위법 행위임을 강조하며 전 매니저들의 횡령 의혹과는 별개로 소속사 측의 법규 위반은 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 네티즌은 박나래 씨 측이 전 매니저들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도 자신들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측 모두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사태를 서로의 치부를 폭로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규정하며 어느 한쪽만이 일방적인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니라는 복합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얼마나 못살게 굴고 들들 볶았으면 직원들이 똘똘 뭉쳤을까 싶다는 반응은 전 매니저들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며 박나래 씨 측의 갑질 의혹에 대해 강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냅니다. 이 댓글은 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배경에는 그만큼 심각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 중심주의적 관점에서 전 매니저들의 용기 있는 행동을 옹호하며 권력 관계에서 약자의 입장에 놓인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한편 일부 네티즌은 아니 갑자기 연예인들 털리는데 박나래 조세호 조진웅 의원이 아닌 것 같은데라는 다소 음모론적인 시각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조세호, 조진웅 등 다른 연예인들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들이 연이어 불거지는 현상을 언급하며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들을 넘어선 어떤 패턴이나 배후가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연예계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불공정함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네티즌들은 각자의 경험과 정보, 그리고 가치관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며 이번 논란에 대한 복잡한 감정과 해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부는 냉철하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며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특정 입장에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거나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합니다. 이는 이번 논란이 단순한 연예계 사건을 넘어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박나래 씨 측의 강력한 법적 대응 예고로 인해 이번 논란은 단순한 공방을 넘어선 법정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경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과정에서 양측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며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향후 밝혀질 구체적인 증거와 법원의 판단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연예인과 소속사, 매니저 간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 균형을 요구하는지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대중문화 산업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문제, 불투명한 운영, 그리고 법규 위반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되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박나래 씨를 둘러싼 이번 논란이 단순한 가십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박나래 씨와 소속사 그리고 전 매니저들 간의 진실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 대중에게 알려질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가 다른 연예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대중문화 산업 전반에 어떤 변화와 개선을 가져올지에 대한 장기적인 관찰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박나래 씨는 2016년 10월 MBC 라디오스타에 절친한 장도연, 양세형, 양세찬과 함께 출연해 당시 박나래 씨는 유재석의 미담을 전하면서 무한도전을 촬영하면서 본 유재석에게 1인자의 위엄을 느꼈다며 유재석이 촬영이 끝나도 가지 않고 한 명 한 명 배웅하더라며 감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나래 씨는 유재석이 나래야 너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술 마시면 사고도 날 수 있고 방송에 지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술 끊었으면 좋겠어 라고 조언해 주셨다. 그래서 선배님 언제 한잔해요 했더니 다정다감하게 술 말고 밥 먹자 하셨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김국진이 그래서 술 끊었나? 라고 묻자 김구라가 당연히 마시겠지라고 답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박나래에게 연예계 활동 빨간불이 터지자 9년 전 유재석의 진심 어린 조언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박나래 올해 왜 이러나? 50억짜리 집 도둑까지 맞더니 매니저의 갑질로 1억 원 손배소, 소송까지. 제가 박나래 씨 사태를 가장 빠르게 예전에 전달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박나래 씨가 겨우겨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지금 최악의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박나래 씨의 이 방송가의 퇴출은 불가피해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단독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박나래 갑질 상해로 피소당했다. 피소가 뭐죠? 고소당한다. 매니저 1억 원 손배소를 예고했다. 매니저가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기사 제목만 봐도 박나래 씨가 매니저를 상대로 갑질, 상해가 뭡니까? 누군가를 가격하거나 물건을 통해서 뭔가를 했을 때 피해를 입혔다라는 얘기잖아요. 내용을 좀 빠르게 보면 개그맨 박나래가 전 매니저로부터 가압류 신청을 당했다. 가압류까지 당했어요. 재산을 가압류 당했다라는 겁니다. 청구 금액은 약 1억 원, 박나래 소유 부동산을 상대로 가압류를 걸었다. 바로 전 매니저들이 3일 서울 서북지법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제기했고 재직 기간 동안 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예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박나래 씨가 이 전 매니저들과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소송을 할까요? 내려보면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상대로 직장 내의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나래의 이런 사태를 증명할 자료를 법원에 추가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해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냥 괴롭힘 수준이 아니라 특수상해까지 있었다. 대리 처방이라는 거는 약물 같은 거를 대리 처방을 했다라는 걸로 보여지고 진행비 미지급은 매니저들의 어떤 줘야 되는 비용을 제대로 주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매니저들에 따르면 박나래 씨는요, 사적으로 굉장히 매니저들을 힘들게 했다고 해요. 술 마실 때 안주 심부름, 술 마셨을 때 파티의 뒷정리, 술자리를 강요하는 등 24시간 매니저들을 주변에 대기시켰다고 합니다. 심지어 가족 일까지 맡으며 가사 도우미로 이용했다고 해요. 이 내용만 쉽게 살펴봐도 어떻습니까? 술 마실 때 안주 사와라. 이거 파티한 거 우리 놀고 남은 거 니네가 다 정리해라. 술 안 먹어? 라며 강요했다는 얘기죠. 가족 일.
박나래 씨가 50억짜리 자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족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경조 사안을